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 먹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아, 네.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네, 맞아요. 최근에 여러 기사들 통해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특히 주사 대신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약,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큰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주목해야 할 핵심 정보들 딱 모아왔습니다. 네, 특히 그 미국의 제약사죠. 일라이 릴리. 여기서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확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치료 방식의 변화, 이걸 넘어서 우리 사회랑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라일릴리의 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르포글리프론 말이죠.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땠나요? 이게 하루 한 알로 주사제만큼 효과를 낸다는 게 사실 좀 놀랍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르포글리프론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포만감 신호 호르몬, 그 GLP-1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약인데요. 임상 3상 결과를 보면 비만 또는 과체중이면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최고 용량인 36mg을 하루에 한 번씩 먹었을 때 72주 뒤에 보니까 평균 체중이 10.5%나 감소했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 그 혈당 조절 지표죠. 이게 1.8%피 감소했습니다. 와, 네, 이건 뭐 기존 주사제랑 거의 비슷한 견줄 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이상 감량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매일 먹는 약이다 보니까 혹시 부작용 우려는 없었나요? 경구제라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아, 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죠. 주요 부작용으로는 역시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그런 위장관계 증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대부분은 뭐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이었고 이것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비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릴리는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빨리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릴리가 이렇게 치고 나오면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특히 이 분야의 또 다른 강자잖아요, 노브노디스크. 거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당연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미 그 유명한 위고비의 알약 버전, 그러니까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FDA 허가 신청을 끝냈고요. 아마 올해 안에 승인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거기도 이미 신청을 했군요? 네, 이 약은 임상에서 한 15% 정도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어요. 15%요? 릴리보다 더 높은데요?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두 거대 제약사가 경구용 시장을 누가 먼저 잡느냐, 이걸 두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환자 입장에서는 매주 직접 주사를 놓는 것보다야 매일 약 하나를 먹는 게 훨씬 편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 점이 가장 크죠. 근데 또 매일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약 수능도 이걸 꾸준히 지키는 데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네, 그런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일 챙겨 먹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워낙 강력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구용 치료제가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요? 네. 그래서 국내 제약사들도 이 흐름을 놓치지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일동제약 자회사의 유노비아나 D&D 파마텍 같은 회사들이요. 이런 곳들이 이제 제조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약물 흡수율을 개선하는 좀 다른 접근법으로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경구용 GLP-1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있네요. 근데 이 약들이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GDP를 0.4%나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측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예측이 상당히 좀 파격적이죠. 기본적으로는 비만이 개선되면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비만 관련 질환 치료에 드는 의료비가 절감될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일리 있는 분석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가 소비 패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코넬드 연구를 보니까 이 GLP-1 약물 사용자 가구는 식료품 지출이 평균 5.3% 줄었대요. 식료품 지출이요? 네. 특히 고소득층 가구는 8.2%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와, 꽤 많이 줄었네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약 효과 때문에 식욕이 줄고 포만감이 빨리 오니까 덜 먹게 되는 거죠.
특히 쿠키나 빵 같은 가공식품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패턴이 관찰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습관 변화가 개인을 넘어서 소비 패턴,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식습관까지 바꾸는 약이라니.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약 뒤에는 항상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역시나 비싼 약값이 문제겠죠.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소위 헬스갭, 건강 격차 문제죠. 아직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잘 안 해주거나 해줘도 제한적으로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비급여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약값을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고 또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 주로 고소득층 중심으로 사용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더 벌어지는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자는 점점 날씬해지고 서민은 계속 비만 상태로 남게 되는 그런 사회 양극화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정말 정책적인 고민이 깊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늘은 이렇게 먹는 비만 치료제의 등장과 그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회경제적인 과제들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주사제의 불편함을 덜어줄 획기적인 발전인 건 분명한데 동시에 이 비싼 비용 때문에 생기는 건강 불평등이라는 아주 무거운 숙제도 함께 안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이 치료제들이 훨씬 더 저렴해져서 정말 누구나 지금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비만이라는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건강 책임 문제나 또 사회 전체의 건강 불평등 문제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게 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